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읽으면서 저도 좀 무서웠는데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부산에 사는 이제 막 어른이 된 강재현 씨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때는 여름방학 막바지였어요. 재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사촌이 사는 구미로 놀러 갔대요. 재현 씨는 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촌들이 사는 삼촌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해요. 삼촌 댁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었는데 제법 큰 마당에 큰 개도 기르고 있었고 재현 씨보다 2살 많은 사촌 형과 1살 어린 사촌 동생도 있었대요. 특히 마당에 텐트를 치고 애들끼리 자는 날이면 마치 캠핑을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설레는 기분이잖아요? 그쵸? 그날도 마당에 텐트를 치고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평상에 모여 술에 마시고 계셨대요. 슬슬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던 새 아이는 손에 전등을 하나씩 들고 슬그머니 집을 나섰는데요. 그때 삼촌이 어디 가냐고 물으셨고 사촌 형이 근처 개울에 가재 잡으러 간다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삼촌은 절대 폐가 근처는 가지 말라고 보내줬대요. 물론 가재는 거짓말이었어요. 새 아이가 진짜로 향한 곳은 삼촌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원룸과 빌라가 함께 있는 12층짜리 꽤 큰 건물이었대요. 완공 후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도 했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됐고 그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었어요. 밤이 되면 귀신이 사는 곳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건물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대요.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어른들이 쉬쉬하며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 주변으로 담장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뭔가 심상찮다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새 아이는 겁도 없이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때 사촌 형이 손을 들어 건물 중간 어딘가를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했대요. 건물 중간쯤에서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재현 씨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 했지만 사실 몹시 무서웠다고 해요. 귀신도 무서웠지만 혹시 그 안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더 겁이 났다고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사촌 동생 연희예요. 까만 피부에 동글동글한 눈동자를 가진 연희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 얼굴로 개구멍을 발견하고는 바로 기어서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오빠길도 들어오라고 태연하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재현 씨와 사촌 형은 결국 개구멍을 통해 들어가고 말았다고 해요. 막상 들어가서는 너무 어두워서 사촌 형과 재현 씨는 자존심도 있고 연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해요. 복도 옆으로는 원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거미줄과 낙서가 가득했대요. 방문을 몇 개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고 그러다가 새 아이는 8층의 빌라 세대까지 갔답니다. 빌라 내부는 원룸과 달리 거실 창으로 바깥 불빛이 들어와 그리 어둡지는 않았고 사람들만 나간 듯 소파를 포함해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없었지만 사람 사는 곳처럼 보여서 그리 무섭지는 않았다고 해요. 꽤 피곤한 새 아이는 더러운 소파에 주저앉았고 사촌 형이 이제 그만 가자고 했는데요. 연희도 별 수확이 없어서인지 순순히 동의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기 방에 가보자. 연희가 방문을 열었는데 재현 씨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에 금속 물체가 걸리며 큰 소리가 났답니다. 그 소리를 기점으로 안 그래도 무서웠던 사촌형과 재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내달렸대요. 한참을 소리 지르며 뛰어내려온 두 사람은 1층에 도착해서야
연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머쓱해진 두 사람은 다시 8층으로 올라가 연희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연희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대요. 사촌형이 연희의 어깨를 잡으며 빨리 가자고 소리쳤는데 연희가 돌아서더니 괴이한 미소를 지으며 어디 가냐고 물었대요. 집에 가야지 라고 대답하자 연희가 그럼 방향이 틀렸다고 했고 두 오빠가 돌아보는 사이 연희는 따라오지 않고 벽장 문을 열었대요. 재현 씨는 자기가 잘못 본 건지 창밖에 불빛이 비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벽장 안에서 희미한 빨간 불이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해요. 사촌형이 장난도 적당히 하라고 빨리 가자고 외쳤는데요. 그러자 연희가 차갑게 말했대요. 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냐고 다시 찾아가겠다고요. 사촌형과 재현 씨는 왠지 모를 공포감에 더 이상 연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고 연희는 그대로 벽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벽장 안에서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만 들렸대요. 사촌형이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벽장 문을 열었는데 텅 빈 벽장 안에서 웃음소리만 들릴 뿐 연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촌형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벽장 문을 모두 열어봤지만 연희는 없었고요. 그때 연희의 목소리가 또 들렸대요. 어서 들어오라고요. 그 소리에 두 사람은 까무라칠 듯 놀라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층까지 내달렸다고 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연희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출동하고 가재를 잡으러 간다고 한 개울가에 갔는데 거기서 물에 빠져 이미 숨진 연희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사촌형과 재현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렇게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삼촌과 부모님의 사이는 멀어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5년 뒤 재현 씨에게 사촌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촌형의 모습은 완전히 폐인이었대요. 비쩍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 커다란 다크서클, 거기다 계속 주위를 살피며 손발을 벌벌 떨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사촌형은 재현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대요. 너도 들리지? 사촌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재현 씨도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밤이 되면 닫힌 옷장 안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리 와봐. 어서 문 열고 들어와 라고요. 그래서 옷장 문은 항상 열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회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